옛날 한 시골 마을에 이름난 무당이 있었어. 그녀는 사람들 사이에서 신령한 힘을 가진 걸로 유명했지. 하지만 누구도 그녀의 삶이 이렇게나 비통할 줄은 모르고 있었어. 그녀에겐 세상 가장 사랑했던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세상을 떠난 뒤로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. 딸은 어린 나이에 사고로 죽었고 그녀는 그 일이 자꾸만 자신 탓이라고 자책했지. 딸이 떠난 날 마치 세상이 그녀를 향해 등을 돌린 것 같았대. 사람들은 무당을 찾아와 도움을 청하곤 했지만 그녀는 점점 사람들을 멀리하며 숲속 깊은 곳 자신만의 집에서 홀로 지냈어. 숲속 집은 안개로 덮이고 바람 소리는 사람들의 귓가에 신음처럼 들렸어.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세상을 떠난 딸의 영혼과 하늘을 향해 분노를 터뜨리며 저주를 걸었다고 소곤거렸지. 어느 날 마을의 남자 셋이 담력을 시험하겠다며 그 무당의 집을 찾아갔대. 사람들은 그걸 미친 짓이라며 말렸는데 그들은 대범한 척 웃으며 떠났어. 숲으로 들어간 그들은 낡고 음산한 무당의 집 앞에 다다랐지. 집 주변은 병들듯 삐걱거리는 나무들과 썩어가는 냄새로 가득했대. 불빛 하나 없는 그곳에 집이 서 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굉장히 살벌했대. 그들은 문을 두드렸고 곧바로 열릴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지. 그래도 겁 없이 그들은 문을 억지로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. 집 안은 먼지와 거미줄에 뒤덮여 있었고 벽에는 이상한 문양들과 초라한 초들이 잔뜩 놓여 있어. 그중 한 벽에는 커다란 초상화가 있었는데 한 여자 아이의 그림이었어. 눈만 사람 얼굴 크기만큼 클 정도로 크게 그려져 있었고 눈동자는 살아 숨쉬는 것처럼 불쌍하게 보였어. 남자들 중 한 명이 장난삼아 그림에 손을 대려고 하자 갑자기 뒤에서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대.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어. 그녀는 흰 옷을 입었고 눈은 텅 비어 있었지만 입이 말을 하고 있었대. 내 딸을 찾으러 왔느냐? 그 말에 남자들은 얼어붙어 버렸지. 그녀는 한 발씩 다가왔고 술술 입에서 이상한 단어들을 중얼거리며 주문을 외우는 듯했어. 이 상황에 남자들은 겁먹고 뛰쳐나가려고 했지만 마치 눈앞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으며 그들 움직임이 느려진 느낌이었대. 그때 그녀가 딸의 초상화를 가리키며 소리를 질렀어. 내 딸은 널 보고 있다. 너희가 그녀를 뺏었잖아. 남자 셋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 했지만 대답할 틈도 없이 그 여자가 손을 들어 올리더니 갑자기 초상화의 눈에서 피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대. 벽에 걸린 눈동자들이 마치 그들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 같았고 이상한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지. 남자들 중 한 명이 패닉 상태로 소리쳤어. 우리가 뭘 했는지 몰라요. 그냥 장난으로 온 것뿐이에요. 하지만 무당은 계속 딸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고 방 안 온갖 물건들이 스스로 흔들리기 시작했어. 그 순간 초상화 속 딸의 눈이 움직이며 무언가를 응시했는데 그건 문밖이었대. 남자 셋은 그 틈을 타 아무 말 없이 문을 향해 달려갔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힘을 줄수록 점점 더 무거워졌지. 그러다 무당이 뒤에서 고요히 속삭였대. 다음엔 돌아올 수 없을 거야. 그 말과 동시에 문이 열렸고 남자들은 미친 듯이 달려나왔어. 하지만 마을로 돌아온 뒤 한 명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대. 그 아이가 나를 따라왔어. 남자는 갑자기 무언가에 홀린 듯 속삭이기 시작했대. 처음엔 친구들이 농담인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고 눈동자가 흔들리는 걸 보며 다들 섬뜩해졌지. 문 바로 앞에 서 있어. 나를 계속 보고 있어.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. 남자들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서 그의 어깨를 흔들며 정신 차리라고 했지만 그 순간 그 남자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대. 눈도 깜빡이지 않고 입꼬리를 귀까지 올리며 낮고 이상한 목소리로 말했다고 해. 이제 내 차례야. 남자들은 겁에 질려 그대로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어. 며칠 뒤 그 남자는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선 그의 집 안에서 어린 여자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는 소문이 돌았지.
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초상화 속 딸의 얼굴이 더 이상 희미하게 보이지 않고 마을 어귀에 새로 태어난 한 소녀의 얼굴과 똑같아졌다고 해. 한 마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대. 그 소녀가 어디서 왔는지 누가 데려왔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그녀는 마치 원래부터 그 마을에 있었던 사람처럼 행동했어. 그 아이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이유 없이 등을 서늘하게 느꼈고 그녀가 웃으면 주변에선 싸늘한 바람이 불었대. 그런데 가장 기이했던 사실은 그녀가 자라남에 따라 점점 그 초상화 속 딸과 똑같은 얼굴이 되어갔다는 거야. 눈빛, 표정, 심지어 미소까지. 어느 날 초상화를 걸려있던 무당의 낡은 집이 불에 탔는데 불길 속에서도 초상화는 아무런 상처 없이 남아있었다고 해. 그리고 그 초상화를 본 한 마을 사람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대. 초상화 속에서 딸이 웃고 있어. 그 순간 그 사람은 갑자기 숨이 멎은 듯 쓰러졌다고 해. 이후로도 이 마을에서는 이상한 사건이 계속되었고 누구도 무당의 저주가 끝났다고 확신하지 못했대. 결국 모두가 이 그림자 같은 기운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은 결국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어. 집과 논밭, 모든 것을 버리고 저주받은 마을을 완전히 비우기로 한 거지. 한가을날 마지막 남은 사람들이 떠나면서 초상화가 아직도 무당의 집에 걸려 있다는 소식이 돌았어.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가져가거나 처리하려 하지 않았지. 모두가 무당의 분노와 저주를 두려워했으니까. 그리고 몇 년이 지나 그 마을은 숲속에 묻혀 잊혀졌대.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연히 그 폐허에 발을 들였고 무당의 집을 발견했어. 놀랍게도 초상화는 여전히 벽에 걸려 있었고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했대. 그 사람은 그것을 가져가 도시에 있는 골동품 가게에 팔았지. 초상화는 곧 도시에서 화제가 되었고 누군가 큰 돈을 주고 구입해 자신의 집에 걸었대. 그런데 그 초상화를 구매한 사람의 집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. 자정이 가까워지면 벽에 걸린 초상화 속 딸의 눈이 움직이는 듯하고 집 안에서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희게 들리기 시작했대.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생각했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점점 더 확실한 소리가 들려왔지. 구매자는 초상화를 떼어내려 했지만 못이 빠지지도 않고 그림은 벽에 단단히 붙어 있는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어. 그러다 문득 그림 속 소녀의 미소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알아챘대. 처음엔 순수하고 아름답던 미소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미소가 더 기이하고 섬뜩하게 바뀌어갔지. 어느 날 밤 구매자는 그림 앞을 지나다가 뭔가 등을 스치는 듯한 차가운 기운을 느꼈대. 뒤돌아보니 그림 속 소녀가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것만 같더래. 그리고 꿈에서도 그 소녀가 등장했는데 자꾸 웃으며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요 라는 말을 속삭였지. 그는 결국 그 초상화를 처리해야겠다는 생각에 불에 태우려고 했는데 아무리 불을 붙여도 그림은 타지 않았대. 오히려 그림 속 소녀가 울고 있는 듯한 얼굴로 변하더니 구매자의 귓가에 직접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대. 이제 내가 내 가족이야. 그 속삭임과 동시에 그림 속 소녀가 울음소리를 내며 눈에서 핏물이 흐르기 시작했대. 구매자는 겁에 질려 그림을 두고 방을 뛰쳐나갔어. 하지만 어디로 도망쳐도 집안 곳곳에서 소녀의 웃음소리가 맴돌았지. 결국 그는 정신이 이상해져 집을 떠나고 말았대. 그런데 몇 주 뒤 그 집에 새로 이사온 가족이 무사히 잘 살고 있다던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. 사람들은 저주가 끝난 줄 알았지. 하지만 어느 밤 창문 너머로 그 집 안에서 소녀의 웃는 얼굴이 비쳤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. 그녀의 얼굴은 점점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고 집안에선 다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대.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집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고 소녀의 저주는 아직 끝나지 않은 채 새로운 사람을 찾고 있는지도 몰라.